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의를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전광석화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원 면직안을 처리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언론노조 YTN 지부장이신 고한석 위원장 모시고 언론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게요. 저희도 예. 아침에 굉장히 어리둥절했어요. 사실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할 거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고, 네. 근데 이렇게 현실화될까, 설마 그럴까 생각했는데 참 대단하네요. 네. 지금 오전부터 언론노조 네. 단위에서 뭐 회의도 하시고 대응을 네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네.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항의 시위 기자회견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네. 국회 과방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렇게 먹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언론노조는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언론노조에서는 일단 저희가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계속 요구했지만 이런 식은 아니거든요. 네. 이건 사실은 비유하자면 일종의 뺑소니범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냥 도주하는 거예요. 네. 저희로서는 이것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 자진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체를 대단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특히 YTN 같은 경우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최장 6개월 정도는 이 매각 절차가 멈추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유진그룹의 부적합성 네. 같은 것들을 충분히 국민들께 알리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자진 사퇴해버리면 이제 대통령이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겠죠. 그리고 인사청문회 뭐 적격 부적격 안 가리잖아요. 이 정권은 네. 임명하겠죠. 그러면 그 기간이 12월 말에서 뭐 1월 초면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로서는 악재입니다. YTN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지난주부터 사실은 그 YTN 문제를 처리해 놓고 그러니까 29일까지 그 최다액 출자자 그러니까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 놓고 30일 전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하나 나왔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29일 날 그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보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연합뉴스 텔레비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부결되고 이랬기 때문에 숙제를 못했다. 그래서 아마도 사퇴하지 않을 거다라는 분위기에 좀 정치권에서는 무게를 두는 시기였는데 그리고 또 본인도 중앙일보 통해서 뭐 자진 사퇴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겉으로 하는 말과 속내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거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미 다 입증이 된 거고요. 이게 YTN은 보류지만 희한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승인 취지의 보류라는 식으로 방통위에선 얘기를 해요. 승인 취지의 보류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는 되잖아요. 거잖아요. 앞말하고 뒷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검은색 취지의 흰색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시적이고 모순적인 표현이잖아요. 문학적이에요? 예, 문학적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 심사위원들은 종합적으로 승인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저희가 몇몇 심사위원들을 접촉해 본 결과를 종합을 하면 의결을 했는지도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 심사위원분들은 그게 비밀 그 서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제대로 얘기는 해주지 않으셔요. 한데 뭐 어떤 뉘앙스나 이런 걸 따져보면 부결이면 부결이고 가결이면 가결이지 그런 식으로 의결을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심사위원들이 유진그룹의 적격성을 인정해 줬는지조차 의문이고요. 또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방통위원장 이동관 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졸속으로 YTN 매각을 승인해버리면 이것이 또한 주요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뭐 그래서 피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홍익표 원내대표 이제 전화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더니 어떤 입장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 YTN이 이런 뭐 승인 취지로 보류됐지만 보류는 된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예. 이 문제가 보류됐다. 그리고 연합 자체는 아예 부결이 됐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YTN 민영화, 그다음에 연합뉴스TV 민영화의 브레이크를 건 동력이 예. 떨어진 성과다. 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습니까? 절반 정도는 맞고요. 네. 뭐 연합 TV 같은 경우는 아예 무산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YTN 같은 경우는 승인을 모두 예상했는데 보류가 됐으니 브레이크는 맞지만 네. 어쨌거나 방통위가 여지를 남겨뒀어요. 그리고 앞으로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네. 추가 심사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결국에는 네. 방통위가 네. 유진그룹이 제출하는 서류들을 검토해서 예. 의결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방통위가 종합적으로 승인 취지라고 이미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YTN 민영화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연됐을 뿐이지 무산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시간은 조금 늦춰질 수 있지만 유진그룹에게 인수가 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돼. 뭐 추가로 변수가 있지 않으면은 방통위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뭐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뭐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잖아요. 예. 근데 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는 뭐 심지어 예전 MBC의 직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진숙 네. 씨 얘기도 전 나오고 대전 MBC 사장. 예. 예. 뭐 김장겸 씨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예. 상식적인 분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좀 여쭈려고 했었는데 지금 네. 방통위가 원래는 네.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네. 국회 추천 셋이 그 임명됐으나 뭐 임명장을 안 주고 하는 바람에 지금 네. 전체가 안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네. 대통령 추천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하고 네. 이상인 부위원장 2인 네. 체제로 네. 변칙적으로 마치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을 하다가 이게 탄핵 사유가 된 상황이고 네. 그러면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물러나면 이상인 부위원장 네. 단독 체제가 되는 예. 건데 예. 이것을 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예.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죠. 이분은 예. 비상 체제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어제는 했는데 네. 자 지금 오늘 이제 면직 처리를 해버리면 네. 이제 새 위원장이 올 때까지는 한 달 정도의 예. 기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상인 부위원장이 뭘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인 체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방송법에 나옵니다. 방송법에. 예. 2인 이상이 돼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최소 2인을 맞춰서 그렇게 지금까지 처리를 해온 거고요. 예. 박성중 의원께서는 뭐 원래 아무 말이나 잘 하시니까 크게 그 깊이 무게를 둘 필요는 없어요. 1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법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법률적으로 1인 체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새 방통위원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모든 게 다 그냥 업무 정지 뭐 이런 상황이 될 그런 상황이 없다. 되죠. 예. 그러면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오늘 대통령이 의원 면직 처리를 해버리고 내일 새 위원장을 얘기를 할 거다. 뭐 항상 상상하는 거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오늘 국회 주변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처리하고 내일 새 위원장을 추천한다. 그러고도 그렇게 해서 2인 체제를 계속 유지할지 혹은 또 야당 추천 2명과 국민의힘 추천 1명을 다 임명을 해서 5인 체제를 유지할지 뭐 지켜봐야 되겠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예컨대 그 5인 체제에 대해서 국회 과방위 야당 측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그냥 한 판에 국회 추천 3명 싹 몰아 들어가서 위원장 추천하면 4명을 동시에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버리자. 라는 주장을 민주당 일각에선 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위원장이 이동관 류, 이동관 다시 뭐 이런 사람이면은 또 탄핵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탄핵을 하려면 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직무와 관련된 거야 되는데 단지 캐릭터에 따라서 탄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뭐 그냥 순순히 제 언론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인 체제 방통위로 전횡을
저지르도록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5인 체제가 된다면 그 안에서 야권 추천 그 상임위원들이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고 각종 네. 정보 접근성도 높아지거든요. 이제 물론 언론노조 중집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모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 마당이라면 5인 체제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논의는 해봐야 됩니다. 네, 정상적인 5인 체제를 하는 네. 것도 나쁘진 않다 이런 의견 네. 주셨습니다.